기본소득제라는 것을 우연히 바로 이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안토니오 구테레스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요? 포르투갈 출신의 유엔 사무총장이고 현재 유엔 사무총장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연구할 게 많아요. 뭐냐면 이분이 한때는 사회주의, 국제사회주의, 보통 노동자야 단결하자 그래갖고 국제주의를 내세우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프레지던트였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엔에서 레퓨지를 한국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난민을 다루는 고위 위원회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발탁이 돼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이분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그랬냐면요. 지금 굉장히 4차 혁명, 기술혁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기본소득을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Universal Basic Income이라는 게 기본소득이거든요. 누구한테나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죠. 그 이유는 기술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재명 지사가 얘기를 했는데, 즉 이재명 지사의 스탠스가 바로 이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랑 같다는 것이죠. 즉 세계의 글로벌라이징 세력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중국이 위구르 탄압 때문에 막 문제가 됐었고 또 중국 내의 신장 지역의 무슬림 세력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캠프를 만들고 막 중국에서 그런 거 가지고 이것이 인권 탄압이다. 그래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 구테레스라는 사람은 침묵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친중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휴먼 라이트 워치에서 말하기를 이 구테레스는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침묵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구테레스라는 사람도 바로 제수이시였습니다. 캐톨릭이며 또한 아마 이게 일루미나티라는 것일 거예요. 뭐냐면 그룹 오브 라이트라는 그런 그룹이 있다 그럽니다. 거기 조인을 했고 거기서 굉장히 유명한 프란시스칸 신부님을 이 사람이 만나고 굉장히 절친 관계에 갔다. 그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를 지금 통제하려는 세력은 바로 제수잇이라는 그 대명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예타제도라는 것입니다. 김원동 씨 이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따르면 지금 문제가 된 것이 부동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공항을 갑자기 짓겠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웃기는 것이 과거 8년 전에는 그때도 신공항을 부산 그 지역에다가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이거는 선거철을 위한 토목공약이다 그러면서 조국이 그렇게 공격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조국이 적극 찬성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참, 너무 놀랍죠?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예타제도라는 것은
이 타당한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에는 이런 예타 제도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예타를 무시한 게 바로 이명박이었어요. 그래서 4대강도 밀어붙이고 예타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시절도 100조 규모의 예타를 무시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타 제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해당 정부가 그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그렇지 않으면 마구 추진한다는 것이죠. 돈이 어디로 가고 왔는지 감사 제도도 시원찮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그 건설을 하게 되면 GDP가 팍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GDP 계산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GDP 계산에는 좋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 문 정권에 있어서 50조의 그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그 이상한 타이틀을 걸면서 예타를 무시해버리고 추진했다 그럽니다. 이미 50조를 썼어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에는 150조를 썼어요. 예타 면제. 그리고 광역교통도 50조를 예타 면제. 해서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이건 도대체 그냥 오로지 행정부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이런 정권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그런데 그 친문 세력이나 친조국 세력 지지층에서는 그 윤석열을 지금 문제 삼고 그러잖아요. 근데 윤석열 씨의 장모 문제는 사실은 한 5년 이상 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조국의 문제라는 것은 현재까지 영향을 준 거대한 펀드 사기, 또 자녀에 대한 특혜입니다. 그리고 조국은 진보 측의 인물이잖아요. 윤석열은 진보 측의 인물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진보층의 지지층에서는 멘붕 온 거죠. 멘붕 온 거랍니다. 때문에 굉장히 그 중도 진보층이 지금 윤석열 쪽으로 지지를 옮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현실을 좀 잘 직시를 하시도록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국의 매스컴이 왜 그렇게 40개국 중에 40 위에 꼴등을 하면서 그렇게 그 언론 자유, 언론의 기능을 못하고 있을까를 그 영국 기자가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가디언 기자인데 한국 기자들은 그 정부 결정을 받아 쓰는 정도. 그래서 관공서가 닭에게 모이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구도를 하고 있다. 기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각 그 기관들의 그 출입처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기자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그런데 기자단에서 출입 기자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관문을 뚫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입 기자라는 것이 1차적으로 잘려진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관공서에 들어가면 거기서 받아쓰기 해가지고 와서 그것을 그냥 암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자냐? 기자 정신들이 있냐? 니들이? 제가 진짜 화가 나는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매스컴 쪽도 공부를 좀 깊이 한 사람이거든요. 언론과 매스컴 학을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그쪽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석사가 그런 쪽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꼬라지와 미국의 꼬라지가 얼마나 정말 이거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모를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